여러분들은 왜 이런 부동산 수업을 들으시나요? 돈 벌라고?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물건을 찝어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사장님, 이게 바로 돈이 되는 그 물건입니다. 요런 거 하나 사보시겠습니까? 요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건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사라고 말씀드리는 물건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그걸 또 계속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건 성공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은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다른 곳에서 강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부동산 강좌. 경매 강좌도 있을 거고 경매 안에서도 지분, 법정지상권 요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부실채권이라든지 NPL이라든지 또 요것만 또 다른 파트들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이런 물건을 하나 샀어요. 이 물건이 지분인데 이 지분을 사서 그 옆에 있는 A하고 B라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이 A라는 사람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B한테 비싸게 팔 겁니다. 그 비싸게 파는 방법은 이 사람을 압박한다던가 이 사람의 궁박을 이용해서 팔 거예요. 이런 식의 방법론적으로 많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분을 해서 제가 말이죠. 이 지분 물건을 원래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이 B한테 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 6배의 수익을 냈죠. 어떻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다른 데 가시면 그래요. 다른 부동산 강의를 보면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방법만 따라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6배는 안 되더라도 5배는 벌지 않을까 요 생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지분만 보면 그냥 낙찰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B가 아니겠죠. D, E, F 이런 사람들은 찾아갖고 이거 사주세요. 안 사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전투기 비행사들이 비행기입니다. 물고기 같은 거 아니고 전투기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전투기 살아 돌아오니까 총탄 맞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격추되고 총탄이 맞아 있던 거야. 이렇게. 얘네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총탄이 이런 데 많이 맞고 있으니 여기를 강화하면 되겠구나. 우린 여기다가 보강을 하자. 이 비행기는 이곳에 총탄을 많이 맞고 있으니 여기를 보강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비행기는 뭐예요? 살아 돌아온 비행기잖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성공한 비행기. 투자자로서 따지면은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해서 잘 살아왔어요. 라는 얘기보다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들어야 될 건 진짜 투자를 해서 죽지 않으려면 어딜 보강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총탄을 맞고 죽어야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잖아요. 격추된 비행기들은 다 여기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비행기들은 여기만 맞았던 거지. 날개 쪽. 이런 것들 생존자 편향이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듣다 보면 자꾸 내가 편향적이 되어버려. 이쪽만 가면은 다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느낌들 받게 돼요. 받을 수밖에 없고. 제 수업은 두근두근거리진 않습니다. 심장이 저거 사야 돼.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그게 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실패할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 성공하신 분, 코인으로 성공하셨던 분들, 부동산 성공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말이야 있잖아. 주식을 어떻게 사갖고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팔았어.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돈을 벌었어. 과정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패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간 핑계 같은 느낌이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됐고 금리가 높아졌고 그래서 내가 망한 거야. 내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거야. 코인에 실패하고. 근데 그분들은 그 상황들만 얘기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과정만 얘기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만 얘기해줘요. 우리 이게 부동산으로 오면 이게 스킬이 될 거고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의 현재 상황들이 어떨거나 이런 얘기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 둘 다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어떠한 지분 물건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은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풀어나가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런 방법은 서브로 두고 기본적인 상황들은 어떠한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린 어떤 스킬을 써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은 아니죠. 앞으로 돈을 벌 건데 지금은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하는 게 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제가 부동산 자격증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제가 첫 해에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돈을 써도 사무실 통장에 돈이 줄지가 않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돈을 너무 잘 벌어갖고 내가 부동산에 기술이 좋구나. 내가 부동산을 정말 잘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뭐 했냐면 부동산 자격증만 따고 들어왔어요. 그 온 상태에서 돈을 막 미친 듯이 버니까 야, 내가 재주가 있구나.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되게 넓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제가 지금 집이 한 10채 돼요. 근데 10채가 언제 산 거냐면 이때 샀어요. 네, 이때 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합리적인데라는 생각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이후에 이 물건 때문에 몇 억이 들어가요. 이 10년 동안 이 똥을 치우고 있어요. 근데 저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보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부동산하고 5년 만에 알았어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공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묶여봤잖아요, 10년을. 10년을 묶여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를 하니까 보이잖아요. 저 물건을 사면 돈이 될 걸 알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왜? 이전에 싸질러 놓은 똥이 있으니까. 그 기분을 아시나요, 여러분? 눈 감으면 여기 막 땅이 막 이렇게 보여요. 막 이렇게 사고 싶고. 근데 못 사. 왜요? 돈이 없어서. 진짜. 혹시 여기 이제 일기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기분들 부동산 시작이 언제였냐면 2019년이 넘었을 때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을 때요. 그때 이 자리에 50명이 앉았었어요. 막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그러면서 얘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해줄까? 돈 되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아파트는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생활형 숙박시설. 그거 기억나시죠? 그때가 최고 피크였어요. 뭘 사야 돼! 근데 그때 시기는 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수업 중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좋은 시기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물건을 살 기회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이클은 한 번 더 옵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가 아니라 준비해서 앞으로 2년, 3년 뒤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2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의 숫자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기가 막혀. 그리고 제 유튜브 조회수도 빠져요. 그만큼 있잖아요. 관심을 안 가질 때요. 옆집에 우리 다들 그랬어.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간다고 얘기했을 때 이분도 저한테 삼성전자 사라고. 저분도 삼성전자. 누구 다. 그때 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10년 전에 이미 겪어봤잖아요. 이거 불안불안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이런 과정들을 겪고 실제 보니까 더 좋은 시기가 왜 있는데 왜 지금이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시기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부동산의 사이클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기에 어떤 곳 같아요? 대충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떨어질 거다 아니면 최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뭐 2번하고 3번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단계쯤에 온 거예요. 앞으로 저처럼 똥을 안 쌌으면 쇼핑을 할 준비가 된 거죠. 물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 중에 3분의 2 정도는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떠냐?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부동산을 열심히 연끌어서 사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에 허덕이거나 원금 내고 전세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 같아요. 3분의 2 정도. 그리고 솔직히 3분의 2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3분의 1은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쇼핑하고 다니세요. 진짜 정말 좋은 시기예요. 저도 스승님이 계시지만 그 스승님이 최근에 이거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도시형생활주택 24채 있는 건물이 있어요. 요게 건물도 연식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요런 것들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10억 이상 정도이거든요. 지금 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5억 정도. 5억 정도면 엄청 싼 거거든요. 수익률이 제가 볼 때 한 30% 나올 것 같아요. 샀을까?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왜 안 샀는지 아세요? 지금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28채를 갖고 있는데 대출도 있고 전세 보증금도 있고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구매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안타까워. 저 사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돈을 조금 더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았어. 이거 3억에 갖고 와. 그럼 살게. 이 사람은 안 사도 돼. 이런 물건이 여기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많아요. 물건이 많은데 굳이 이거 3억 주면 괜찮고, 물론 지금 가격대는 좀 다르게 얘기 드렸지만 이런 물건들이 넘친다니까요. 잠깐만요. 물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 어떠신가요? 콕부동산 연구소 강의 전체를 보고 싶다면 이 방법을 따라해주세요. 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맨 위에 있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매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을 눌러주세요. 약관을 읽어보신 후 모두 동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빈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세요. 추천인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작성한 다음 맨 아래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결제 수단을 고른 후 결제하기를 눌러주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오른쪽 위에 세 줄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VOD를 누른 후 밑에 뜨는 콕부동산 연구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강의를 클릭 후 앞으로 90일간 무제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